여기 영국의 유명한 영재고등학교 퍼스스쿨 강의실에서 얼굴에 화가 잔뜩 난 중국 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중국 학생은 한국 학생에게 너 이거 시험지 훔쳤지? 역시 한국인은 쯧쯧이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학생은 별대수롭지 않게 무시하듯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숨죽이며 이 두 학생의 신경전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강의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퍼스스쿨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어느 한국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학생으로 인해 한국 문화, 음식,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 학생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 저희 퍼스스쿨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퍼스스쿨은 영국 교육의 도시 캠브리지에 위치한 유명한 독립학교예요. 퍼스스쿨은 3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있죠. 퍼스스쿨 졸업생들은 대부분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명문대에 입학을 합니다. 이렇듯 퍼스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선 영재는 물론 성적까지 높아야 합니다. 영국의 왕실 가문의 한 자녀는 성적이 안 돼서 퍼스스쿨에 입학을 못했다는 뉴스를 보면 퍼스스쿨에 입학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영국에선 영재학교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이런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퍼스스쿨 졸업생 중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다수 있어 저는 뿌듯하면서 학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퍼스스쿨에 입학만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퍼스스쿨 내 학생들은 항상 성적 싸움과 기싸움을 하는데요. 정말 전쟁통이나 다름없죠. 또 자체 경연대회가 있어 퍼스스쿨 학생들은 항상 경쟁하면서 치열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보면 안쓰럽지만 명문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퍼스스쿨은 3세부터 입학을 할 수 있는데 3세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늦게 들어온 학생들보다 뛰어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퍼스스쿨은 과학과 기술 수학공학에 전문 특화된 학교로 STM 교육 프로그램은 퍼스스쿨에서 최초 시작했죠. 3세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초등과정에서 이미 일반 고등학생 수준의 과학과 수학을 끝내죠. 정말 제가 봐도 신기하고 깜짝 놀라워요. 오늘의 사연에 나오는 두 명의 학생은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인데요. 퍼스스쿨에 3살 때부터 입학한 중국 학생이 퍼스스쿨 전교 1등이에요. 저는 중국 학생은 옥스퍼드 대학에 무조건 입학할 것 같고 장차 중국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장담해요. 그만큼 영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수학 시간에 겪은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클래스 A반 수학 수업을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퍼스스쿨 전교 1등인 중국 학생 치우장은 클래스 A반 반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작 전 항상 대표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가 끝나고 맨 뒤에 동양인 학생 한 명이 전학을 와 있는 걸 저는 발견했죠. 전학생은 한국 학생 지영이었어요. 저는 치우장에게 같은 아시아 동양인 친구가 왔네 좋겠네 라고 하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수줍음이 많았고 말이 없어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게 수학 수업은 시작했고 저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당연히 전교 1등인 치우장은 손을 들고 칠판으로 걸어 나와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제가 낸 문제는 옥스퍼드 입학기 출문제로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였죠. 치우장은 몇 번을 시도하더니 얼굴이 빨개져 펜을 놓더군요. 치우장은 자존심이 상해 울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잘했다라는 칭찬으로 자리로 돌려보냈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조용히 있던 지영이는 손을 들더니 정답을 외치는 거예요. 치우장은 물론 다른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영이를 바라보더군요. 저도 당황했어요. 저는 지영이에게 나와서 풀어볼래? 라고 하는 순간 지영이는 자신 있는 걸음으로 칠판에 나와 풀이 과정과 답을 정확하게 쓰는 거였죠. 저는 치우장을 한번 보고 지영이에게 눈길을 돌렸죠. 치우장은 갑자기 칠판으로 나와 지영이에게 너 이거 어디서 본 거지? 라며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치우장과 지영이의 신경전에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저는 이 두 학생의 신경전을 말리고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던 중 창문으로 지영이가 보였어요. 지영이는 항상 혼자 생활했고 아직은 친한 친구가 없는 듯 보였죠. 명문학교 특성상 친구와 같이 전학을 못 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둘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둘은 친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퍼스스쿨 학생들은 학업 경쟁도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죠. 최근에 학급별 농구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치우장이 출전했어요. 치우장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수준급 이상으로 잘해서 인기가 많았죠. 전체 학급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농구대회였어요. 치우장은 소녀 팬들까지 있을 정도로 뛰어난 농구 실력과 외모까지 호감형이었어요. 그렇게 치우장의 농구 경기가 시작되고 여학생들은 소리치며 응원했죠. 하지만 경기 시작 10분 후 경기를 보던 모든 학생은 경악을 하는데요. 그것은 치우장이 농구공을 잡기 위해 점프를 하다가 발목이 꺾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어요. 치우장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고 결국 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그렇게 재활하며 입원하던 치우장이 돌아왔을 땐 퍼스스쿨에는 수학경시 대회가 열렸었죠. 이번 수학경시 대회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최하여 대학 입시에도 큰 혜택이 있었어요. 퍼스스쿨 전원의 학생이 참가한 만큼 비중이 큰 경시대회였답니다. 경시대회 결과를 예상하는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항상 1등을 해오던 치우장의 순위는 2등이고 1등은 한국인 학생 지영이었어요. 치우장은 결과를 보고 너지 나가고 현실을 부정하듯 소리쳤죠. 저는 지영이의 수학 문제지를 보면서 수학 담당 교사로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다는 것에 기쁘고 뿌듯했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 일이 있고 저는 지영이에게 관심이 많이 갔고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죠. 퍼스스쿨의 대장인 치우장은 지영이를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지영이는 항상 혼자 지내더군요. 운동장에 혼자 있는 지영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어요. 지영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지영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그때 느꼈죠. 지영이는 저에게 고충과 해결 방안을 물어보고 자기도 수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와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고 느껴 더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지영이는 학기를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도 사귀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죠. 어느덧 학기 말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수학경시 대회에서 지영이에게 참패를 한 치우장은 학기 말 시험에 칼을 갈았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전체 학급 1위는 지영이었고 2등이 치우장이었죠. 치우장은 다시 한번 넛을 잃었고 동공이 풀리면서 얼굴을 붉히며 지영이에게 시험지 훔친 거 아니냐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따지는 거였어요. 치우장의 소리는 학교 전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를 쳐서 다른 반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교장 선생님은 치우장과 지영이를 말렸죠. 사건은 마무리되고 저는 지영이에게 찾아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지영이는 아무렇지도 않다 치우장을 이해한다면서 대인배 성격 가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학기 말 발표까지 끝났어요. 퍼스스쿨 오랜 전통으로 전교 1등은 한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건데요. 지영이는 저를 초대하더군요. 저는 지영이의 초대에 안 갈 수가 없었죠. 지영이 가족의 교육 방식과 부모님들이 궁금했거든요.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지영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는 지영이의 부모님이 파티를 준비하고 계셨고 지영이와 지영이 동생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죠. 지영이 부모님은 저에게 친절했고 지영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지영이의 교육 방식을 지영이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지영이 부모님은 뜻밖의 말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지영이 어머니는 사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너무 힘들어서 영국에 왔어요. 마침 지영이 아빠의 영국 지사 발령으로 영국으로 와야 했지만 한국에서의 교육은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쉴 틈이 없고 수험생을 둔 가족은 화목하지 않았죠. 새벽 2시, 3시까지 학원 앞에 기다려야 했고 아이들이 걱정돼서 공부를 포기하라고까지 했지만 지영이는 공부가 재미있다고 더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때마침 영국 지사 발령으로 인해 도망치듯 영국에 온 겁니다. 라고요. 이 말을 듣고 지영이와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느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답니다.
퍼스스쿨에서 지영이의 입지는 갈수록 커졌고, 심지어 교무처에서 지영이의 교육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몇몇의 선생님들에게 한국 연수까지 권했다고 해요. 물론 저에게까지 물어봤죠. 저는 당연히 가보고 싶었고 내일이라도 무조건 가본다고 대답을 했어요. 교무처에서는 빠르게 연수 준비를 해주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사실 지영이가 오기 전 저희 학교는 중국 교육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연수를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국 연수를 변경하더니 정말 지영이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선 알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선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죠. 주위 선생님들은 한국은 전쟁 국가이고 언제든 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겁을 주더군요. 사실 한국 연수를 가기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한국과 같이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미사일 실험과 핵을 쏜다고 경고를 하고 전쟁 상황이 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퍼스스쿨 대표로 한국의 교육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가는 거니 안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영이를 알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국 공항은 영국 공항보다 훨씬 크고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찾았는데 공항과 지하철역은 연결돼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또 한국의 지하철역은 영국 지하철역과 너무 다르게 깔끔했고 큰 디스플레이에 열차 정보,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죠. 정말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최첨단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한국 연수는 한 달이어서 저는 큰 캐리어 2개를 들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보니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큰 캐리어 2개 끌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했어요. 한국 지하철의 음성 안내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한국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크린도어를 보면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계 여러 나라 지하철을 타보았지만 한국 지하철이 제일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저는 감탄이 나오더군요. 영국 지하철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한국 지하철의 내부 온도는 적정 온도에 맞춰져 있고 지하철 내부는 조용했어요. 저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 후 해당 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밖으로 나가다 보니 지하철 매점에는 다양한 스낵 코너들이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빨간색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 빨간색의 정체는 떡볶이였죠. 처음에는 매웠지만 먹을수록 그 맛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맛이었어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침이 나오네요. 아쉽게도 영국에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없더군요. 저는 숙소에 도착 후 한국의 교육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대치동으로 이동했어요. 대치동에 도착해서 거리를 보니 학원들이 빽빽했고 거리에는 가방을 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거리에 북적북적했어요. 학생들은 거리에서 책을 들고 다니며 보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옆에는 핸드폰이 아닌 책을 보고 있었죠. 저는 지영이의 어머니가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한국은 전쟁터라고요.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도 대치동의 방거리는 밝았고 학생들은 많았어요. 한국 연수를 오기 전 저는 지영이의 부모님에게 한국 대치동의 학원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학원을 알려주셨고 대치동 학원에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지영이가 다닌 학원에 도착해서 이름과 제 소개를 했더니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줬어요. 안내해준 직원은 저에게 수업 커리큘럼과 학원의 내부를 소개해 주었고 수업 참관까지 허락해 주었죠. 저는 수업 참관을 위해 강의실을 들어갔는데 기절할 만큼 놀랬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안내해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은 대치동의 학원들 대부분은 영어로 수업한다고요. 지금 이 반은 기본이고 유학반이 따로 있어서 그 반은 수업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영어로 소통한다고 했어요. 저는 지영이가 퍼스스쿨에 와서 전교 1등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대치동의 학원들의 시스템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명문학교 시스템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클래스 분류도 세분화되어 있고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시스템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트에 적었죠. 그렇게 대치동 학원 투어를 마치고 숙소에 가는 중에 지영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방학 기간이어서 한국에 왔다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국 투어 좀 부탁했더니 지영이는 흔쾌히 좋다고 해서 지영이와 저는 한국에서 만났죠. 지영이는 오랜만에 한국에 왔을 텐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마웠고 지영이만 온 게 아니고 지영이 가족들이 전부 와서 지영이 가족에게 따뜻함과 감사함이 전해졌어요. 지영이 가족들과 저는 경복궁을 갔어요. 한국에 오면 꼭 와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지영이와 둘이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을 처음 보고 신기했고 입기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입고 보니 정말 편했고 이뻐서 사진을 많이 찍었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다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지영이와 화장실을 가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한국 사람들은 두 줄로 잘 서 있었고 시민의식에 감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경복궁 화장실에서는 줄을 서 있었지만 계속 앞에서 끼어들고 바닥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많은 거였어요. 저는 역시 사람이 많은 곳 관광지에선 한국 사람들도 저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새치기를 한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있기에 중국어를 많이 들었으면서 지금 제 앞에서 새치기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았죠. 당황한 저를 본 지영이는 중국인에게 중국어로 큰 소리를 쳤어요. 중국인들은 얼굴이 빨개져 죄송하다고 하고 제 뒤에 다시 줄을 쓰더군요. 저는 지영이가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까지 할 줄 아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죠. 퍼스스쿨에서 치우장이 지영이에게 큰 소리 쳤을 때 지영이는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중국어를 못해서 조용히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영이는 중국어까지 할 줄 아는 아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알고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피한 걸요. 어른인 저는 지영이에게 대단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지영이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경복궁 무대에서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공연은 한국 전통 무용과 악기 연주였고 한국 무용은 동작 하나하나 집중하게 만들더군요. 한국의 전통 악기의 소리는 맑고 청량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는 한국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퇴장할 때 자기의 쓰레기를 모두 들고 나오고 심지어 주위 쓰레기까지 줍는 걸 본 순간 영국의 시민의식과 비교가 되더군요. 영국은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요. 콘서트가 끝나는 날이면 그곳은 쓰레기 더미가 되거든요. 연수 출장으로 한국을 오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예절과 시민의식은 꼭 몸에 익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영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제 수업에 적용시켰더니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중국 수업 방식을 고집하던 선생님들조차 저에게와 수업 방식을 알려줄 수 있냐 물어보더군요. 퍼스스쿨에서는 정기적인 한국 교육 방식 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어 수업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고 각종 세계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중심에서 한류의 소식을 전한 한류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계에서 각종 한류 소식을 제보해 주실 분은 밑에 댓글 혹은 아래 고정 댓글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알차고 재미있게 콘텐츠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류의 사연을 소개하는 한류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이상입니다. 끝.